야, 그거 이미 레드오션 아니야? 하던 거나 열심히 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던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하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불만이었던 점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는지 항상 의문이었고, 거기서 상당한 회의감을 딱 3년 차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근무 환경과 효율성, 결국 저는 에라 모르겠다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온라인 사업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최저가 찾기를 좋아하고 컴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었고,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매대행, 위탁 판매, 사입 판매 정도입니다. 구매대행은 구매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내가 대신 해외에서 구매해서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위탁 판매는 국내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제품을 대신 팔아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해당 사업자에게 발주를 해서 바로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입 판매는 일반적인 판매 방식으로 국내 도매처나 혹은 수입을 통해서 일정 재고를 가지고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입 판매와 구매대행 2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건 구매대행인데요. 구매대행은 초기에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고 돈보다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많은 저에게는 아주 적합한 사업 구조였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애초에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찌뿌둥함을 느낀다거나 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성격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온라인 사업에 관련된 행위를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돈을 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서 몸을 움직이는 걸 선호하신다면 억지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시는 게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은 대신 주문을 해준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칭 무자본 창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자본이 다른 분야에 비해 엄청나게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제품으로 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은 아이템만 잘 선정한다면 수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구매 대행을 하다가 지속적인 판매가 일어나는 제품을 수입하게 되었고, 그 제품은 지금도 매출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뭐가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다면 재고 비용으로 엄청난 손해를 겪으면서 벌써 이커머스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어떤 제품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인지에 대한 감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딱 시간 하나입니다.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시간만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면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중국의 쿠팡이라고 할 수 있는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을 배송 대행지, 배대지라고도 불리죠. 배대지를 통해서 받은 후에 제품을 확인하고 고객의 개인 통관부, 즉 고객 명의를 통해서 한국으로 통관시킨 후 고객에게 배송되는 것까지를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오바오 회원가입,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 준비, 그리고 배송 대행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결제할 카드의 경우 이미 해외 결제가 가능하신 카드가 있으시다면 그걸 쓰셔도 되고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해외 결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발급받으셔서 캐시백 추가 마진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9년도에 신고할 때는 시청에 방문을 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모두 다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방법은 유튜브에 쳐보셔도 나오고, 제 영상 중에 여기 표시해드리는 이 영상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으로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입니다.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각각 2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파이가 큰 플랫폼입니다.
판매자 가입은 회원 가입하듯이 너무나도 쉽게 가입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쿠팡은 쿠팡밍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도 유튜브에 따라하기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냥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성과가 빨리 나오는 업종은 아닙니다. 1:1 노동으로 대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발전해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도하는 과정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경우에 상한선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물건을 쿠팡,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세상입니다. 그중 한 명의 셀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수입을 얘기해보자면 저의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특정 카테고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조화나무를 하나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걸 내가 직접 스마트 스토어로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을 소싱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금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 많은 조화나무들을 소싱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차부터는 순수익 200만원 이상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발주를 하고 배송 대행하는데 드는 시간은 정말 적은 수준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만 딸깍딸깍 하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단하진 않지만 수입 제품 판매와 구매 대행을 통해 순수익 1000만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다른 업종과 비슷합니다. 고객 CS나 반품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구매 대행으로 반품이 들어올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이거는 돈을 안 벌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받았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가 이 정도 남는데 사실상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물건값보다 비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객님이 이 제품을 사용하실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가 부분 환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 마진을 다 드린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결국 마진을 다 드려도 손해는 아니니까요.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는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응대를 잘못해서 그 제품을 직접 받게 되고 그 재고로 쌓이게 된다면 오히려 쳐다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추가로 파손이 잘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배송대행지 사이트에서 해외 배송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보상을 받고 고객한테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마진도 남고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외 직구 보험을 신청을 해본 결과 제품을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다 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해당 제품이 잘 팔리는 제품이라면 오히려 상세 페이지와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품을 실제로 촬영해서 더 좋은 상세 페이지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제품이 저처럼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면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어려운 점으로 한 가지는 저작권이 있는데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5년 정도 해오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모두 조회해보고 수입을 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키프리스 들어가서 검색만 몇 번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몇 번 하시다 보면 대충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에서 저작권 관련된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5년 동안 소명 요청 메일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이 방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종 화면 오른쪽에 무료 강의를 태그해 두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